병원에서는 이제 무조건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게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골다공증이 심해서 여기저기 자꾸 골절이 되다 보니 이제 시멘트 시술이라고 하죠. 시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다니다가 또 넘어졌을 때 오히려 더 심한 골절이 오는 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자연적으로 붙을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80대, 90대 해독편입니다. 제가 80대 해독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요즘은 9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심지어 93세라고 오셨는데 지금까지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깨가 아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90대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80대, 90대 해독편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자, 50대부터 복습해 볼까요? 50대에는 갱년기 증상과 아울러서 고혈압 당뇨가 증상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연령대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에 약에만 의존하고 이것을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아서 그대로 고혈압 당뇨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60대가 되면 고혈압 당뇨가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혈관에 이제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면서 협심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뇌경색 증상 이런 것들이 60대에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70대에 가면 이제 혈관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관절이라든지 부위별로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그래서 무릎에 이제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장환경도 계속 안 좋아지면서 악성 변비가 나타나는 그런 연령대가 70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80대, 90대 편이라고 했는데요. 80대에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나 살펴보면요. 80대의 가장 큰 문제가 치매 또는 파킨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관절 부위로 혈액이 가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뇌로 가는 혈관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뇌로 혈액이 잘 못 가면서 뇌세포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다 보니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뇌세포의 퇴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80대의 주된 특징은 치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대, 60대부터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지? 그냥 농담처럼 치매인가? 이런 말은 하면서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50대, 60대, 70대에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나빠지는데도 그걸 이제 치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상 잘 못해요. 나 스스로도 거부하고 그리고 내 가족한테 그런 일이 생겨도 설마 그냥 기억력이 나빠져서 나이가 먹으면 이 정도는 기억력이 없어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치매로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뇌세포가 점점 퇴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깜빡 하다가 이것이 깜빡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 신호 전달이 잘 일어나지 못하면서 아니면 그것이 오랫동안 이게 끊겨져 있으면 그 기억을 한참 동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의 그 기억 창고 자체가 줄어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고가 이제 넉넉하게 있을 때는 기억이라는 거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창고가 줄어드니까 최근에 집어넣은 것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게 되면 오히려 옛날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일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옛날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너무 선명하게 하니까 치매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장 창고, 기억 창고라는 것이 최근의 것들부터 이렇게 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쇠를 어디다 놨지? 아니면 저금 통장을 어디다 놨지? 카드를 어디다 놨지? 이걸 자꾸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에다 핸드폰을 들고서도 나 핸드폰 어디다 놨지? 이렇게 찾는 것. 가장 최근의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심해지면 이제 저장 창고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서 옛날 기억들까지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옛날 집, 그리고 우리 자식, 내 가족들은 기억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치매의 어떤 과정일 텐데요.
자, 치매라는 것은 한 12년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이제 그냥 혼자서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긴 하지만 혼자 충분히 생활하고, 그 다음에 4년간은 누구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생활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다음 4년은 이제 도움 없이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치매라는 것이 이렇게 한 12년 정도에 걸쳐서 그 진행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초기에 발견한다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8년, 9년, 10년으로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데, 이 초기의 과정을 놓치면 중기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원래대로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치매를 두려워하지만 말고 초기 증상을 보일 때에 얼른 뇌로 영양을 공급을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혈액순환 잘 되게 한다든지 이런 개선을 통해서 치매를 그 초기 이전 단계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중기라면 중기 이전 초기 상태로 돌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80대에 주로 나타나는, 그리고 제일 걱정스러운 것 치매, 그리고 파킨슨, 치매하고 파킨슨은 거의 친구처럼 치매가 먼저 왔다가 파킨슨이 오기도 하고, 파킨슨이 먼저 오고 나서 치매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똑같이 뇌질환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80대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증상을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제 근육의 힘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근육이 잡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또 척추 관절 사이사이로 영양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파킨슨, 치매와 아울러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서 허리가 많이 아프고 걸음을 잘 못 걷게 되고 다리에 힘이 쭉쭉 빠지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키가 165cm이시고 85세.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체중이 66kg에다가 근육량이 이렇게 24.4밖에 안 되고, 그리고 체지방량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장지방이 10이고 이런 상태로 오셨는데, 이분이 오신 것은 협착증 때문에 오셨어요. 이분이 26년 전에 디스크 수술하시고 또 그다음에 고관절 수술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수술 후유증으로 진통제를 26년간이나 드시면서 지내오신 거예요. 그러니 진통제를 끊으면 너무 아프니까 계속 진통제 먹고, 그러다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주사를 맞으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고, 다리는 삼세다리처럼 얇아지고 배만 볼록 나온 이런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내원을 하셨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걸음을 잘 못 걸으셔서 부축을 받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막 주저앉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제가 해드린 치료가 약을, 그리고 뭐 한약을 드리기도 했고 침을 놔드리기도 했지만 영양요법을 쓴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서는, 그 척추 관절 사이사이로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협착증이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도의 그 농축된 영양을 넣어드리고, 그리고 그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한약을 투여하고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은 진통제를 전혀 드시지 않고서도 통증이 없이 걸음을 잘 걸으시고 운전을 스스로 하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일도 많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노화성 질환이라는 것은, 연세가 드시면서 오는 질환들은 오히려 그 어떤 약물이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치료보다는 순환이 잘 되게 열어주고 영양을 듬뿍 넣어주는 것, 이것이 초점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협착증뿐만 아니라 치매, 파킨슨, 뇌경색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에 제가 저희 엄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엄마가 이제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하세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게 2018년도 6월 달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신 건데요. 이때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척추가 두 군데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척추 골절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서 이제 골밀도가 나왔는데, 보시면 자, 초록색이 골밀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뼈가 튼튼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골밀도가 엉성한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골다공증, 완전히 뼈 사이사이 구멍이 그냥 숭숭숭 뚫리고 스폰지처럼 이렇게 돼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 40대 후반까지는 초록색이 있어야 이제 제일 건강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서 골밀도가 뚝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갱년기가 지나면 그 이후로는 이제 골밀도가 얼추 그냥 비슷하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데 젊었을 때 골밀도를 저축을 충분히 해놓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나서 갱년기가 지나면서부터는 그냥 바로 골다공증 상태로 접어드는 거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요 검은색 점이 이제 그 환자의 골밀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골다공증 중에서도 가장 바닥에 있는 정도, 여기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척추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부위는 이제 골다공증, 그래도 조금 가볍죠. 초입에 있는 이 정도가 됐었는데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 1987년에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크게 나서 1년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머리라든지 뭐 온몸에 뭐 골절 굉장히 큰 사고였죠.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또 이제 지주막하 출혈로 뇌수술을 한번 하셨었어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뇌에 어혈이 많이 축적될 수 있고 뇌세포가 많이 죽을 수도 있었고 이런 그 이전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 이제 골밀도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거를 가족들도 엄마도 인지를 못하고 이제 지나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 1월 1일 날 갑자기 저희 엄마가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엄마 성격이 이상하게 좀 변해간다. 참을성이 없어지고 자꾸 짜증을 많이 내고 이상하게 좀 변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말 우리 엄마처럼 참을성 많고 차분하고 이런 분이 없는데 저의 롤모델이 저희 엄마일 정도로 나도 엄마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배운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판단력 좋고 참을성 있고 이렇게 사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마가 저한테는 굉장히 모범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참을성이 없어지고 막 짜증을 내고 그냥 어디 우리 집에 오면 금방 하루 있으면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분명히 발목뼈가 부러지고 갈비뼈, 늑골이 이제 골절이 있어서 우리 집에 쉬러 오셨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프지 않은 것처럼 막 걸어 다니시면서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기억을 못 하시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성격이 변화해 오고 그리고 거칠어지고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치매로 진행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제가 해독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머리 뒤쪽에 막 침을 놔드리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2016년 12월쯤 되니까 또 우리 엄마가 갑자기 야, 이상해. 뒤에서 자꾸 누가 밀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뒤에서 누가 막 밀어서 퉁퉁퉁퉁 걸음치다가 넘어지고 그 순간에 파킨슨 씨구나. 파킨슨 씨가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약을 해드리면 조금 좋아지고 근데 이제 좋아지면 또 안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연속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2018년 이렇게 6월 달에 넘어지시면서 척추골절이 심하게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병원에서는 이제 무조건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게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골다공증이 심해서 여기저기 자꾸 골절이 되다 보니 이제 시멘트 시술이라고 하죠. 시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다니다가 또 넘어졌을 때 오히려 더 심한 골절이 오는 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자연적으로 붙을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2018년 6월부터 계속해서 제가 한약을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전에는 잠깐 드시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장 걸음을 못 걷고 너무 아프니까 약을 계속 드신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을 계속 드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척추 골절된 것이 골다공증 그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 뼈가 붙고 다시 걸음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런 와중에 치매 증상과 파킨슨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서 이제는 됐구나. 우리 엄마는 이제 건강하게 사시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3월 19일인가요? 3월 15일인가요? 이때쯤에 다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상해. 자꾸 어지러워서 심하게 어지러워서 이제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지러움증은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 있거든요. 이석증에 의해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중풍에 의해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몸에서 노폐물 다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의한 어지러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어지럽다고 해서 이제 다문으로 판단을 하고 약을 보내드렸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왼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면서 이제 걸음을 못 걷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아차 싶어서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된 거죠. 응급실로 보내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른쪽 뇌가 막힌 거예요. 뇌경색이 왔고 그래서 왼쪽 편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검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간 것은 진단을 하고 그리고서 응급에 어떤 수술을 요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응급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추가 검사를 하면서 입원 치료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입원을 하지 않고 그냥 당일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들어갔는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어떤 치료를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다시 걸음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혼자서도 100m, 200m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지금이라는 것이 3월 19일부터 지금 오늘이 4월 9일이거든요. 한 20일 만에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되신 거예요. 자, 60대, 70대도 아니고 80대 중반이세요. 이렇게 몸이 노화가 된 상태에서 뇌경색이 왔는데 그것이 20일 만에 이렇게 극복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많은 희망을 주었으면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어떤 치료를 해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희 엄마한테 이제 해독 치료를 해드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난황 오이를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난황 오일에 이제 이 계란 난황을 이용해서 여기에다 한약재 몇 가지 해서 제가 만드는 오일인데요. 오일을 드시게 하고 그리고 약 중에서 이 아래 오일의 기운을 뚫어주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보약이죠. 공진단을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고란이라고 해서 엄마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드셔왔던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고란에다가 산화질소 식품을 드셨어요. 그래서 산화질소라는 것은 원래는 혈관 내벽에서 나와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건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을 해줌으로써 그 혈액순환을 좀 극대화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산화질소 식품을 드시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탕약을 만들어서 드시게 했어요. 순차적으로 자, 첫 번째 있는 것이 오일이고요. 두 번째 공진단을 드시게 했고 그 다음에 환약을 드시게 했고 탕약을 드시게 했어요. 이것을 식전에 4가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자, 발효식을 드시게 했어요. 이것이 채소, 해조류 또는 이제 씨앗류, 뿌리류 여러 가지 100가지 넘는 재료들을 발효를 해서 소화시키기 쉬우면서도 영양을 골고루 넣어줄 수 있는 이 발효식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브로콜리 새싹을 주재료로 해서 만든 해독차를 거기에다가 이 발효식을 타서 드시게 했어요. 이렇게 그냥 글씨만 놓고 보면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먹어 싶지만 그림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일을 스포이드로 하나 해서 그냥 혀 밑에다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나서 흡수가 되면 이제 공진 하나하나 씹어서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 환약을 탕약으로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드시고 나서 이제 이 발효식을 쉐이크처럼 이렇게 타서 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 차는 타서 하루 종일 그냥 조금씩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침을 드시게 했고요. 점심 때에는 이제 똑같은데 강고란, 그다음에 산화질소 탕약 드시고 발효식에다가 일반식 식사도 이제 충분히 하시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이렇게 드시고 잠자기 전에 이걸 한 번 더 드시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많은 분량을 먹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당뇨 있고 혈압 있고 협심증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면 양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한 알, 두 알이었다가 4알, 8알, 18알 막 이렇게 늘어나서 한 주먹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처럼 한의원에 오시면 한약 한 가지만으로 치료해줘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허준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면서 찾아오는 노화는 한약 하나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화를
부족한 만큼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양이라든지 어떤 요법들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해독이라는 것이 무조건 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비움과 채움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채움을 통한 비움. 영양을 듬뿍 넣어주고 항산화 물질 듬뿍 넣어주어서 내 몸에서 간에서 해독 요소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혈관 안을 청소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혈관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식품을 드시면서 이렇게 치료했을 때 정말 심화된 뇌경색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혈관 안에 있는 때들을 녹여내고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치료 사례를 제가 저희 엄마를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자, 연세가 드시면서 찾아올 수 있는 치매, 파킨슨, 뇌경색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런 질병들을 이제 이미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돌볼 수 없으니까 그냥 요양원, 요양병원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 이것만이 정답은 아닐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느냐, 요양원에 가느냐, 집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희 엄마처럼 더 앞으로 치매가 있었는데 파킨슨 증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떨어내고 뇌경색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이겨내고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늙는 것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이제 고생은 정말 힘든 고생은 한 2주 정도만 하고 가실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인생의 어떤 깨끗한 행복한 마무리 아닐까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80대, 90대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파킨슨, 치매, 뇌경색,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이 그 고도의 어떤 영향을 부어 넣어주면서 해독 치료를 병행한다면 많이 회복될 수 있다.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